그럼 우리가 이제 2부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2부 코너를 시작을 하려고 해. 그래서 한번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나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구나 정도는 나는 알고 있었지. 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들어보긴 했고, 근데 막 그걸 체감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게 있었다. 인권 조례 그냥 어디서 말만 흘려들은 느낌? 그냥? 흘려들은 느낌. 어디서 뭔가 이런 게 있었나 싶어. 그래서 약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대한민국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약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생의 뭔가 존엄이라던가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제정이 되었다고 해. 여기에서 좀 특수한 거는 각 교육청들의 조례라는 건 거지.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가 있는 거고 고려 중인 곳이 있어. 고려 중인 거라는 건 아직 통과는 안 됐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다고 생각해. 제일 첫 번째로 통과가 되었던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몇 개의 조항들을 가져와 봤어.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 그래서 여기 한번 쓱 읽어보고 아 이렇게도 적어놓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나는 일단은 제4절에 이제 제12조의 두 번째 거가 가장 나는 눈에 띄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되게 모호해, 추상적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의미로 해석하고 그 기준을 그냥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2번째 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나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선생님이 일괄 검사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안 냈다고 하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금속 탐지기 알지? 그거 들고 왔어. 진짜 열정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5절에 있었던 의사표현의 자유 그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뭐 교지에서도 뭐 학교를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되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것들? 몰라서?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학교의 규제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조례 초안은 있는데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경남 학생 인권 조례는 아무래도 좀 늦게 시행이 되고 지금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더 그런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내가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적혀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던 아쉬운 점을 보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경기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야. 근데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봤을 때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안 돼요라고 말을 한 게 난 좀 인상 깊었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약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그 구체적임이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정말 단순하게 복장, 두발 등 용무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해놨던 것들이 밑에서는 뭐 두발 등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지만 그 밑에 학칙 재개정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던가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 물론 이런 게 각 학교나 뭐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도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약간 의문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다 이제 법에 대해서 살짝 잘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스쿨을 다니는 학우분의 이제 자문을 조금 받았어. 보면은 이제 인권의 근거나 법령의 보장 절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알지? 막
법과 정치 시간에 외워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잖아. 이것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자유권이라던가 보호권이라던가 평등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면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권리와 거의 대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토대로 당연히 지금 이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셨어. 기본권의 행사 절차와 조례에 대해서 또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게 약간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식인 거잖아. 우리 이거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거로 학생이 직접 선생님한테 기본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런 조례가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침해 당했다 느껴 이러면 뭐 국민신문고 이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생긴다면은 1차적으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국가기관으로 안 돌아가도 되고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되게 기회가 추가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신 바가 있었어. 조례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지금 한번 조금 읽어볼까? 4번에 조례의 실질적인 효력에 있어서. 여기 보면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7조를 언급하면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법률의 위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 아까 본 형법 같이 그런 형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거야. 경제적인 처벌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보기에 조례가 좀 그럼 약간 파워가 약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라는 그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그거에서 뭔가 그런 생각 든 적 있잖아. 전 선생님이 우리한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뭔가 막 해야 되나? 약간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이 조례가 상한선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약간 하나 더 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현실적인 대체안을 마련해 놓은 것에 효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 동의. 동의해? 동의해. 어그리? 오케이, 어그리. 동의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학생의 인권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난 되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게 그러면 그냥 형법에서도 아까 말한 상위법에서도 보장을 해주는데 그냥 왜 굳이 조례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미디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굳이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형법 조항들 다 모르잖아. 맞아. 솔직히 그만큼 법이란 게 되게 어려운데 이 조례로 되게 간추려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는 이제 경기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아직까지도 그런 비리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노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을 해본 건데 혹시 JTBC의 로스쿨이라는 드라마 알아? 봤어. 그렇게 그런 예능적 요소, 그 드라마적 요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런 뭐 법정 드라마나 뭐 이런 인권, 학생 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한 뭐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이런 게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선생님한테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 권리를 정당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드라마나 이런 것 통해서 좀 관심 가는 걸로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나도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조례는 그냥 첫 번째 한 발자국 내디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첫 발판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더 보완해 나가고 뭐 다양한 법들도 제정을 하고 이제 맞춰 나가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모든 건 다 타협? 그러니까 서로 의견 교환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갈 수 있다면 학생 인권도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일단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학생으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일말에 뭔가 죄책감 느끼는 것도 필요 없다 생각해. 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남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 권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권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는 약간 법이라는 게 우리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을 쓴다 이런 얘기 되게 하잖아. 결국 법이 있기 전에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법이 있고 법이 있어서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거를 토봐보기 전에 충분히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끼리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런 사회 분위기도 좀 조성이 돼야 더 나은 학생 인권이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수정이 말대로 약간 학생들이 그걸 스스로 알고 선생님과 약간 타협하고 대화하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공식화해서는 학교에서 아까 우리 본 것 같이 학칙을 재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은 학생 복지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발전은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래도 그걸 부정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난 되게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많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느냐? 내가 볼 땐 그건 학생이거든. 왜냐면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건 다른 사람의 역할이 좀 필요하긴 해. 그런데 솔직히 지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봤는데 대학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생기부적 요소를 조금 덜 보고 오히려 그런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 적극적으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바꾸자 해서 학생 주도의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약간 그런 학생 인권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내가 학생 때 이렇게 느꼈었지 뭐 이런 걸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는 뭔가 그때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 좀 더 그런 활동을 할 걸,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걸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기현이가 얘기한 대로 그런 제도들도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나는 이미 학교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이라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이잖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 발짝이란 점에서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오늘 학생 인권 조례 보면서 사실 다양한 인권의 영역들이 있지만 뭔가 학생 인권은 조금 더 공론화가 덜 됐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자면 권리를 보장하고 내가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보장받는 주체도 마땅히 그런 권리를 보장받을 만큼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누구 하나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좋습니다. 와. 화이팅!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